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포털 사이트이자 현존하는 가장 큰 인터넷 회사로서 이제는 미국을 넘어서서 다국적 IT 회사가 된 이 구글이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갈수록 강력해지면서 회사 안팎에서 많은 우려가 제기가 돼 창립 20주년이라는 경사를 맞은 구글이 오히려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98년도 9월 4일에 설립을 했으니까 네. 이제 꼭 20년이 됐는데 그렇죠. 이 구글이라는 회사가 발전한 모습으로는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의 IT의 어떤 흥망성쇠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구글의 창립자는 잘 아시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입니다. 네, 너무나 네. 유명한 공동 창업주죠. 이 두 그렇죠.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원에 재학할 때 기숙사에서 백럽이라는 그 프로젝트 를 진행한 것이 지금의 이 거대 기업 구글의 시초가 됐는데요. 이 백럽이라는 프로젝트는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건데 당시에 1998년이니까 그때는 정말 인터넷 이제 막 태동하던 그렇죠. 막 시작되던 시기였는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웹페이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 순서 같은 것을 정해줄까. 당시에 다른 검색 엔진들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 알파벳 순으로 웹페이지를 연결해 주는데 급급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벌써 네. 이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웹페이지가 있고 별로 관심이 없는 웹페이지가 있는데 이걸 알파벳 순으로 나열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또 가치,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치가 높은 웹페이지부터 이 연결시켜주는 그런 방식을 연구했던 거죠. 그래서 그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아이디어지만 그게 참신했고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죠. 혁신적이죠. 예, 그 전까지는 그냥 아무거나 이 자기들이 그 뭐 알파벳으로 하기 때문에 뭘 많이 보는지 적게 보는지도 알 수가 알 수가 없었고요. 없는 거였죠. 우리도 그거 웹페이지를 찾아갈 때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은 찾기가 어려웠는데 이 세르게이 브린과 레리 페이지는 그런 부분을 벌써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 그런 방법을 찾아내면서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의 어떤 좀 혁명적인 시작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으로 명성을 날렸고요. 점차 영향력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순한 검색 엔진을 넘어서서 세계 최고 IT 기업으로 뭐 지금은 확고부동한 위상을 굳혔는데 네. 그동안의 이 구글의 발전상을 보면 그렇게 그 세계 최고 검색 엔진으로 가다가 몇 번의 변화를 겪었는데 2006년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유튜브 인수했죠. 유튜브를 구글이 인수했죠. 2006년에 네. 이 유튜브가 처음 서비스 시작된 게 2005년이었는데 네. 2월 15일에 1년 만에 구글이 인수한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이 구글이 유튜브의 가치를 아하, 정말 미리 본 거죠. 예, 미리 보고 꿰뚫어봤다 이렇게 볼 수 아하, 있겠고요. 아하.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마구 올려대는 이것이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는데 문제는 동영상을 마구 올리다 보니까 서버가 서버죠. 감당을 못하는 그렇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는데 구글이 이걸 인수해서 구글의 어떤 저력을 바탕으로 해서 그런 그 이 서버가 안정인을 찾으면서 지금의 그 유튜브 전성시대가 결국 막을 올리게 됐고 구글이 인수하고 나서 한동안 적자였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흑자로 유튜브가 전환된 게 2010년이었고요. 아하. 그 몇 년이란 기간은 구글이 뒷받침을 해줬기 때문에 유튜브가 버텨낼 수 있었고 그 4년 동안을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유튜브가 엄청난 지금 그 대세가 됐고 그리고 또 2007년에는 모바일 운영 체계 너무나 유명한 안드로이드를 네. 이제 개발해서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 세계 안드로이드 폰을 전파했고요. 삼성도 예, 안드로이드 폰이었죠. 그래서 네. 이 안드로이드가 또 모바일을 또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최근에 2015년에는 모회사 알파벳을 출범을 시켜서 알파벳이 이 각종 사업을 정말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했는데 뭐 자율주행차 개발, 인공지능 개발, AI 그래서 그 너무나 유명한 이세돌과 그 네, 알파고의 알파고. 대결 그것도 네. 이 알파벳 회사가 그렇죠, 진행한 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AI 개발도 이 구글이 좀 주도하고 있고요. 또 스마트 시티 건설, 질병 연구 그래서 정말 구글이 처음에는 단순한 검색 엔진이었지만 네. 지금은 우리 인류의 정말 중요한 거의 모든 것에 걸쳐 있는 중요한 사업들, 프로젝트들을 다 지금 구글이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셔도 크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네. 말이죠. 지금 20년 만에 구글의 어떤 위상이나 그 중요성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맞습니다. 발전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글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걸로 시작을 해서 네. 지난 20년 동안 정말 눈부신 발전을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눈부신 발전을 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구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게 좀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인데 그만큼 구글이 이제 중요한 이제 이 기업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 정부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진행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에도 구글이 들어가게 됐죠. 그만큼 구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구글의 어떤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그 대형 프로젝트, 단순히 구글이라는 어떤 개인 그 회사, 프라이빗 회사에만 이것이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체,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프로젝트에 구글이 관여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구글이 엄청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구축하게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구글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 거죠. 일개 기업의 어떤 그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를 넘어서서 구글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 커졌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구글이 어찌됐건 구글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지만 일개 기업인데 일개 기업에게 너무나 큰 힘이 지금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인데 이런 지적이 다른 데서도 아니라 구글 내부 직원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구글이 그 미국 국방부와 함께 그 AI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데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구글 직원들이 굉장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가 AI 프로젝트 하는데 구글이 참여했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인공지능이 어떤 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면은 인간의 희생을 줄이면서 상대를 괴멸시킬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의 전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글 직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 기술을 개발하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하라 이런 얘기. 그래서 국방부의 어떤 프로젝트에 순수하게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여하는 것까지는 뭐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무슨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네. 어떤 살상 무기라든가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데 구글이 큰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구글 내부 직원들이 이런 그 구글의 그 큰 프로젝트 참여에 지금 제동을 걸고 나섰고요. 또 외부의 어떤 전문가들도 회사가 지금 성숙기에 도달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가 될 만한 그런 프로젝트들의 상당 부분이 지금 구글이 걸쳐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글의 영향력을 인식을 하게 됐고 지금은 단순히 감탄하는 걸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좀 우려하는 단계까지 가고 있다. 글쎄 말이죠. 그래서 이 구글이 이런 정도의 어떤 특정한 하나의 회사가 이런 정도의 막강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옳은 일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인 회사들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은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려죠. 사실 그렇죠. 그것이.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뭡니까 그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 네. 지난 대선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에 그 이 러시아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이슈가 되면서 네. 이런 구글이 오히려 더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 그렇죠. 아닙니까? 뭐 이 얘기는 뭐 좀 이 시간에도 수십 번 한 것 같은데요. 이 러시아 스캔들, 이 러시아가 이제 선거에 개입했다는 스캔들인데 이 사실은 그 러시아가 구글이나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이런 매체들을 활용해서 선거에 이제 개입했다는 의혹인데요.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이죠. 이런 그 이슈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하고요. 무슨 뭐 러시아가 선거 결과를 뭐 힐러리가 이기게 나온 거를 뭐 이것을 뭐 조작을 해서 바꿔치기 한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애매한 겁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SNS 공간에서 다양한 정보가 나오게끔 한 건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선거 개입이라는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 좀 위협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그 제재를 가해야 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IT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통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미국 사람들끼리만 소통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소통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러시아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럼 소통이고 어디서부터는 소통이 아니고 위험하니까 막아야 되고 이게 사실 말로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IT 기업 입장에서는 소통을 막는다는 것 자체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IT의 생명을 거의 굉장히 핵심인 부분을 하지 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IT 기업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개인정보
이제 치매 이슈라든가 이런 것 등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선거 이슈와 더불어서 그래서 뭐 수백만, 수천만, 수억 명에 달하는 인포메이션이 해킹을 당해서 빠져나가고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 선거 개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이 발전하면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슈긴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너무나 좀 정치적인 그런 이슈 트럼프 대통령과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 간의 첨예한 대립에 이런 IT 기업들이 중간에서 좀 이 정치적인 이슈에 좀 희생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네. 입장에 빠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워싱턴에서는 좀 청문회도 열리고 네,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구글이 네. 하는데 뭐 비협조적으로 나온다고 해서 지금 정가에서는 굉장히 그 구글을 비난하는 상황 그렇죠. 아닙니까? 예, 지금 워싱턴에서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에서 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뭐 2016년 대선은 지나갔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11월에 중간선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때도 2016년 대선과 비슷한 분위기가 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워싱턴 정가의 관심은 2016년 사건을 복귀하면서 11월 중간선거에서는 그런 일이 안 벌어지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 같은 이런 그 대기업들, IT 대기업들의 수장들을 좀 청문회 오게 해서 좀 그런 어떤 좀 선언 같은 것을 이끌어내겠다는 거죠.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청문회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좀 말을 이끌어내고 싶은 건데 실제로 트위터는 잭 돌시 그 CEO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청문회에. 그리고 페이스북도 셰릴 샌버그 핵심 인물이죠. CEO죠. 네, 네. 이 사람이 그 마크 주커버그와 더불어서 핵심 인물인데 이 사람도 참석했고 그런데 구글만은 이제 레리 페이지 알파벳 CEO와 순다르 피차이 지금 구글 CEO 이 두 사람에게 좀 참석해 달라고 연방의회가 요청했는데 켄트 워커 수석 부사장을 내보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켄트 워커는 일종의 고용인 같은 입장이니까 이 연방 상원이나 연방하원 의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오너나 오너에 준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결국 고용사장 같은 사람을 내보내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거부했습니다. 연방의회가. 그럴 거면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 그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구글 자리를 빈 자리를 그냥 만들어 놓고 패널만 갖다 놓고 빈 자리를 놓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글이 나오지 않았다. 비협조적이라는 것을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내 보이겠고요. 그리고 뭐 마크 워너 정보위원회 부위원장 민주당 의원이고 마르코 루비오 정보위원회 공화당 의원 이런 사람들이 대놓고 구글을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구글에 실망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구글이 어떻게 보면 워싱턴 정치권에 좀 밉보이는 듯한 그런 지금 이 상황까지 가고 있어서 구글의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잘 나가는 만큼 많은 지금 또 풍파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회사가 너무나 독주하다 보면 항상 이 반발이 오게 돼 오게 돼 있는데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애플과 삼성이 이제 네. 같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뭐 뭡니까 이 지금 구글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야후가 살아 있었다. 네. 그래서 같이 이게 막상막하의 회사가 됐다 그러면은 별로 그렇게 또 부담감이 없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이게 혼자 독주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모든 이제 이 비난도 이제 뒤집어 쓰게 되고 또 아마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혼자서 네, 독주하다가 그렇죠. 보니까 이제 많은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IT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 구글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게 이 소통을 못하게 하는 게 네. 아니냐라는 그러한 데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지금 입장이죠.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구글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있어요. 예. 네. 독주하고 있고 뭐 경쟁할 만한 라이벌 회사도 없고 하다 없어요. 보니까 구글이 엄청난 권력 아닌 권력을 갖게 된 것도 사실이고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뭐라 그럴까요? 이 자체적인 어떤 그 이 통제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어찌됐건 그런 어떤 좀 제한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워싱턴 정치권에서 전개되는 미국 내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좀 반발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엘리트 정치인들 또 소위 기득권자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러시아 스캔들을 가지고 좀 몰아가는 분위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의 힘이 사실은 기존 언론들이 철저하게 힐러리 쪽으로
거의 99%가 힐러리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그 배경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활용해서 이 본인의 어떤 개인기를 가지고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특히 그 배경은 워싱턴 정치권의 아웃사이더로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특히 그 백인 그 중산층 이하 몰락한 백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공약이 먹히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까지 됐고 대통령 되고 나서도 계속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그런 부분이 미국 주류 사회 이 엘리트 또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러시아 스캔들을 이용해서 좀 IT 기업들을 좀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네. 그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그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러시아 스캔들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스캔들의 실체는 힐러리 당시 그 민주당 후보의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미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했는데 그것을 위키리크스라는 폭로 전문 그 이 웹사이트에서 사이트에서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그 폭로가 러시아 해커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인포메이션을 위키리크스가 받아서 폭로했다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내용 자체가 아예 허위 사실이었다면 또 문제가 되겠지만 있는 것을 그냥 공개한 것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그 내용은 따지지 않고 그런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난리를 치고 있다. 더군다나 있는 정보를 그냥 공개한 것뿐인데 결국 그 지금 미국 정치권이 원하는 것은 통제를 강화해라.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 이런 이슈가 공개되지 않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힐러리 같은 이런 유명 정치인의 이메일이라든가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공개하지 말게 하라는 결국 그런 요청이어서 이것은 글쎄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민감한 내용인 것 같고요. 이게 구글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뭐 트위터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단순히 회사가 오만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것이고 우리가 좀 더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라는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방식을 보면 지금의 어떤 미국의 엘리트가 지배하던 미국 사회를 트럼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엘리트와 관계없이 주류의 어떤 도움도 필요 없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이변으로 끝나야지 이게 어떤 제2, 제3의 트럼프식의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미국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이 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트위터나 이런 페이스북이나 이런 구글의 영향력을 지금 막고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이런 좀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상황 또 구글이 이렇게 지금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화살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점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좀 눈여겨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쨌든 뭐 창사 20년 만에 네. 이렇게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실력자가 됐는데 네. 참 아이디어들은 정말 참 좋았다. 좋았죠. 네. 그렇지만은 이제 그것이 커지면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도 지금 그거는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는 것밖에 않을까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쨌든 뭐 좀 또 두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